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와 얀센 백신 부스터샷을 어제인 21일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기존에 맞았던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긴급 승인된 부스터샷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3가지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인 21일 모더나와 얀센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 FDA가 지난 수요일 추가 접종을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존에 화이자나 모더나를 접종받았다면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최소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 성인 중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의료종사자나 교사와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종사자가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입니다. 반면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면 18세 이상 누구나 마지막 접종을 받은 지 최소 2개월이 지난 사람들은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합니다. 원래 추가 접종은 기존에 접종받은 백신과 동일한 백신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번 CDC의 새로운 발표에는 기존에 접종받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부스터샷은 긴급 승인된 3가지 백신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아직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미접종자는 6,500만 명이 넘습니다. 로셸 워런스키 CDC 국장은 미국에서 승인된 화이자나 모더나, 얀센 백신 모두 안전하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스터샷은 가까운 백신 접종소나 약국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조기 투표가 가능합니다. 시의원은 특별히 정당을 떠나 우리 삶에 밀접한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스와니 시의원에 출마하는 데이빗 마르티네즈 후보는 대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선거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스티브 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선거에 앞서 조기 투표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조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스와니 시의회 제5지구에 출마한 데이비드 마르티네즈 후보는 미 해병대와 귀네 카운티 경찰관으로 지난 20년 이상 봉사해 왔다고 소개하며 지역사회 공공안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 봉사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르티네즈 후보는 특별히 최근 스와니 지역의 고밀도 개발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Regarding the commercial and residential development, the problem that we're having right now in Suwannee and in Gwinnett County is that there's so much construction going on, but our streets and our schools continue to be flooded with traffic and large classrooms here in the public school system. So we have to be really critical of that construction and that development. 마르티네즈 후보는 투명한 시의회와 시정부 운영을 강조하며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스와니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 등의 국가 차원의 이슈도 중요하지만 시와 카운티 이슈를 다루는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월드시리즈 진출까지 1승만을 남겨놓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21일 경기에서 LA 다저스에게 2대8로 패했습니다. 결국 이번 주말 애틀랜타에서 월드시리즈 진출 최종 승자가 결정됩니다. 어제 경기 내용과 이번 주말 경기 전망을 배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어제 열린 챔피언십 시리즈 5차전에서 패배하며 시리즈 스코어 3대2로 내일은 투리스트 파크로 돌아와 다저스를 상대합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다저스에게 패배하며 월드 시리즈 진출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어제 경기 첫 회부터 2점을 기록하며 원정 경기에서 월드 시리즈 진출을 확정짓는 듯 했으나 2회에 3점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하고 이후 8점을 더 내주면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LA 다저스의 크리스 테일러는 3홈런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역사상 팀이 탈락이 달려있는 경기에서 3홈런을 기록한 유일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테일러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이 한 경기에 3홈런을 기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활약에 대해 돌아봤습니다. 브레이브스는 오늘 하루 휴식을 가지고 내일 오후 5시 안방에서 다저스를 상대합니다.
한편 월드시리즈 다른 한 자리를 두고 휴스턴 아스트로스와 보스턴 레드삭스는 오늘 6차전을 가집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제31대 애틀랜타 한인노인회 회장에 나상호 현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이번이 7번째 연임입니다. 스티브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한인노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1대 회장에 단독 출마한 나상호 후보에게 21일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나상호 회장은 지난 2010년 제25대 회장을 시작으로 한인노인회 수장 역할을 해왔으며 91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노인들과 한인 사회를 위한 봉사를 계속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노인회 회원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심히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상호 회장은 1930년생으로 1952년 미국으로 이민 온 후 조지아 한인식품협회장과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02년 국민포장과 2007년 국가보훈처장 표창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조이너스 데이케어 센터에서 야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보물찾기, 신나는 댄스타임, 복주머니 터뜨리기 등 다양한 놀이가 마련됐습니다. 조이너스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오늘 야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조이너스 데이케어 센터 최은숙 대표의 개회 인사를 시작으로 물풍선 게임, 보물찾기, 댄스타임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된 물풍선 던지기 게임, 너나 할 거 없이 사람들의 얼굴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달콤한 솜사탕 만들기도 한창입니다. 가장 인기가 있던 보물찾기는 미니 냉장고, 반찬통, 겨울 덮버선 등 상품도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한 윤계숙 씨는 겨울이 오기 전 바깥 공기를 마시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이렇게 조이너스 케어가 이렇게 자연 공간을 함께 옆에 끼고 있어서 너무나 좋네요. 그렇게 우리는 멀리 가지 아니하고도 이렇게 자연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또 여러 가지 게임들 통해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조이너스 데이케어를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이동욱 씨의 딸 이사라 씨는 최근 데이케어 센터를 오면서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며 기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It was very good. He has improved a lot coming to join us care. He's talking a lot more. He's walking a lot more. He's interacting with a lot more people. 이번 야유회는 승부욕을 자극하는 복주머니 터뜨리기와 점심 식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종합했습니다. 10월 22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622만 5,466명, 누적 사망자는 75만 5,00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2만 2,38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027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5만 7,310명, 누적 사망자는 2만 4,3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03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18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1,294명, 누적 사망자는 1,347명입니다. 목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0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796명, 누적 사망자는 1,60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한인 조수 변호사가 풀턴 카운티 정부 변호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취임사에서
애틀랜타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을 대표해 최초로 풀턴 카운티 변호사가 된 사실이 무척 가슴 설렌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변호사는 카운티의 법률 업무 전체를 담당하는 최고 법률 담당자로 카운티를 대변해서 소송을 하거나 카운티 관련 범죄 문제를 처리 또는 선거 시 법정 문제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뉴저지주 북부에 위치한 테너플라이시는 21일 휴일로 공원에서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공식 선포하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테너플라이시가 지난 4월 청소년단체 재미 차세대 협의회의 청원을 받아들여 진행됐으며 태미 머피 뉴저지 주지사 부인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도 한복을 입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크 진너 테너플라이 시장은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한복의 날을 기념할 것이라며 테너플라이에서 한복의 날은 중요한 기념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촬영 감독이 영화 촬영 중 배우가 발사한 소품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은 지난 21일 뉴멕시코주 촬영장에서 공포탄이 장착됐다고 여겨진 소품총을 발사했으며 실제는 실탄이 들어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사고로 할리나 허친스 촬영 감독이 숨졌고 현장에 있던 영화 감독 조엘 수자도 부상을 입어 응급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사고로 다음 달 초까지 예정된 영화 촬영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범죄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2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